이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블루칩 선물 VIP 특별 체험 교육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선물 투자에 대해서 지금 체험반에서 수익도 보시고 매매도 하시면서 체험하고 계실 텐데요. 선물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선물의 장점은 일단 가장 큰 장점은 레버리지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35포인트의 코스피 200 선물을 매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435포인트의 코스피 200 선물 한 계약을 산다는 것 또는 판다는 것은 435포인트 곱하기 25만원, 즉 1억 875만원의 코스피 200 지수를 사거나 팔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선물 트레이딩을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그 선물 매매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1억 875만원이 아니라 1억 875만원에 거래 증거금률인 7.65%를 곱한 가격인 831만 9,375원이 됩니다. 따라서 830만원 조금 넘는 돈만 있으면 1억 800만원어치의 지수를 사고 팔면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이는 13배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요즘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정부에서도 제재를 많이 가해서 많이 감소한 것 같긴 한데 왜 부동산 갭 투자 막 그게 한창 유행하고 책으로도 많이 나오고 갭 투자를 통해서 뭐 큰 부를 이뤘네 하는 사람들도 많이 등장하고 했었죠.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1억 800만원짜리 집에 전세에 들어온 사람이 뭐 한 1억 원에 들어와 있어서 800만원어치만 있으면 이걸 사고 팔 수 있다 라는 거랑 비슷하게 800만원어치 뭐 830만원어치 증거금이 있으면 1억 800만원짜리 지수를 사고 팔 수 있다 라는 관점이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제 그 부동산 갭 투자 같은 경우는 일단 나머지 1억을 당장 돌려줘야 되는 자금으로 하는 거다 라는 것과 그리고 그 유동성이 풍부하지 못해서 난 800만원 투자했지만 뭐 한 투자한 금액의 10%? 한 80만원만 손실 보면은 이거 손절치고는 그만할 건데 이거 질질 끌려가지 않을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대응하는 게 선물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갭 투자는 유동성이 그렇게 풍부하지가 않죠. 부동산은.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의 장점을 선물은 갖고 있으면서 유동성도 풍부해서 언제든지 뭐 아까 80만원 뭐 예를 들어 80만원이나 뭐 4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정도만 손실봐도 나는 그만둘 거야 라고 하면서 바로바로 발을 빼면서 위험 관리를 충분히 또 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죠. 선물의 장점 두 번째는 양방향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주식은 매수로 시작해서 매도로 끝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를 해야 수익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주식은 상승해야지만 수익이 나는 구조다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선물은 주식이랑 달리 매수와 매도의 순서를 바꿔서도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로 시작해서 매도로 끝나거나 매도로 시작해서 매수로 끝낼 수 있는 구조죠. 즉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하는, 즉 시장의 상승에 수익을 추구하거나 반대로 비싸게 매도로 시작해서 싸게 매수로 끝내는, 즉 시장의 하락에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양방향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차트 예를 들었는데요. 주식 같은 경우는 싸게 매수해서 올라갔을 때 비싸게 매도해야 수익이 난다. 반대로 비싸게 매수해서 싸게 매도하면 당연히 손실이 난다. 즉 시장의 상승에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구조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주식과는 조금 다르게 검정색으로 할까요? 주식과는 다르게 매도를 먼저 하고 비싸게 매도를 하고 싸게 매수해서 하락에서도 수익을 추구하거나 반대로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해가지고 상승에도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즉 하락과 상승 양방향 모두에서 투자가 가능하다. 이것 또한
선물 투자의 장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장점만 있지는 않을 텐데 선물의 단점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리스크 관리라고 일단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놓긴 했지만 이제 두 가지 부분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물은 만기가 있죠. 그래서 만기일날까지 어느 정도의 흐름과 수익성을 추구해 놓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만기 때 청산을 하고 차월물로 다시 또 매매를 해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만기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 시간 가치와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단점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3배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습니다. 뭐 일반 선물로 예시를 들어서 이제 1억 8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미니 선물 같은 경우는 그의 5분의 1 해가지고 약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 투자를 뭐 100 몇십만 원, 뭐 200만 원 뭐 이 정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뭐 똑같은 13배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겠죠. 이런 레버리지 효과는 수익이 날 때도 내 투자 원금 대비 수익을 크게 확장시켜주는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손실이 날 때에도 내 투자금 대비 손실을 확장시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 효과가 부메랑이 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선물의 단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물의 장단점, 특징 뭐 이런 거를 가볍게 훑어봤으니까 이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큰 맥락에서 시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점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좋은가, 앞으로의 시장이 선물 투자할 때 과연 유리한 시장이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짚어가자면, 일단은 글로벌 자금 흐름은 이제 펀드 플로우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주식으로, 특히 뭐 한국 시장이나 신흥국 시장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이 조금씩 잡히고 있어서 주식 시장의 자금 흐름은 큰 걱정은 아직 없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인플레이션 얘기가 자주 언급되고 등장하면서 테이퍼링 조기 등장, 뭐 유동성 축소, 회수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장이 약간은 들썩들썩이는 모습들 보여주었습니다. 뭐 비단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러한 식의 우려감들이 반영되는 부분들을 거치고 오늘 지금 신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밤에 FOMC 의사록 공개도 있고, 그리고 파월 의장의 코멘트도 있기 때문에 해당의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아야 하겠지만, 지금까지의 연준의 스탠스로 볼 때는 연준은 지금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진 않는 입장입니다. 그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이 다 같이 쪼그라들었는데, 코로나 회복기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른 수요가 먼저 정상화가 된 거고, 공급이 아직 이를 못 따라오면서 순간적인 인플레가 붙은 것이다. 시간 흐르면 당연히 공급도 따라붙는 거라 이 인플레이션은 영구적으로, 즉 경제 성장에 따라서 영구적으로 이렇게 붙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 따라서 여기에 반응할 필요는 없다. 그보다는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나오면서 고용이 안정화되는 걸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의 입장은 아직은 더 유지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관점이고요. 그렇다라는 것을 감안할 때 유동성 장세의 흐름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색깔을 빨간색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유동성 장세 흐름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시장에 자금도 들어올 수 있다. 또 기업 실적, 얼마 전에 삼성전자 기사 났는데 역사상 최초로 분기 매출 70조 달성할 것이다 라는 기사 나왔었죠.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 유지되고 있다. 경제 전망 계속 상향 조정되고 유지되고 하면서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당장 뭐 6월은 지금 현재 중순을 지나가고 있으니 뭐 그렇다 치더라도 7월, 8월 시장은 상당히 좋을 수 있다. 특히나 6월 말로 끝나는 2분기 기업 실적, 이제 7월 달 되면은 발표 나오고 8월 중순까지 해서 완전히 발표 끝나면 2분기 기업 실적 나올 거고, 2분기 기업 실적은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꼬꾸라졌을 때의 실적이랑 비교가 되는 실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강해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7, 8월까지 시장 흐름 괜찮을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유동성 장세가 유지될 것이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유동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비정상적인 유동성이고 필요 이상으로 많고 너무나 풍족한 유동성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게 회수가 될 텐데요. 언제 회수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리보다 천천히 해도 크게 타격받을 거 없습니다.
미국은 기축통화 국가이고 니먼 사태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지만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달러를 마구 찍어서 전 세계에 뿌리면서 지구인들아 우리의 고통을 나눠 가져줘 라고 하면서 뿌립니다. 반면에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경우에는 다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원하는 똥으로 만들 거야 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올 하반기 빠르면은 뭐 9월 10월께부터는 우리는 슬슬 위축될 수 있다, 유동성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 최근의 기사들이나 내용들 살펴보면 일자리 감소 문제 심각하다, 늘어나는 일자리 통계에서 잡히고 괜찮다라고 하는 거 전부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초단기 근로자더라. 주 52주 이런 근무 중소기업들 죽어나더라. 자영업자들 빚으로 돌려막기 하면서 빚으로 빚을 맞고 있더라. 이거 조금 더 지나면 큰일 나겠더라 라는 내용들이 있죠. 코로나로부터 아직 완전히 회복된 상태 아니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주식시장은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일반적인 중소기업 영세상인들에 비하면 큰 기업입니다. 상장기업 자체라는 것 자체가 기본 사이즈 이상은 된다는 얘기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위축되고 힘들었던 것들 다 마찬가지였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작은 영세민들, 중소기업들 힘들었고요.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들은 오히려 이쪽 힘들어지면 그 파이를 잡아먹으면서 더 키워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질적인 경제보다 주식시장이 더 좋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뒷받침이 되고 영구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위축이 된다. 그리고 대기업이 더 우세로 간다라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렇지만 글로벌 단위에선 미국이 대기업이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이죠. 그러한 관점들로 접근해 볼 때 올 연말께 하반기에는 주식시장 힘들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북반구의 겨울이 올 때 코로나 작년에 터졌을 때 생각해 보시면은 한 2월 3월 겨울 끝날 무렵 그때 한창 퍼졌다가 쭉 사그라들면서 좀 괜찮아지는 듯 하다가 가을께부터 다시 또 코로나 확장됐다가 좀 또 괜찮아지고 이런 식이죠. 아무래도 코로나도 바이러스니까 감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처럼 이제 계절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할 때 지금 백신 맞고 뭐하고 해서 괜찮아졌다라고 하는 국가들 대부분 다 북반구 국가로 날씨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활동이 뜸해지기 시작할 무렵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백신이 효과가 있는가, 코로나로부터 지구가 완전히 안전해졌는가 하는 것은 북반구의 겨울을 확인해 봐야 되는 관점이다라는 입장입니다. 또구나 변이 바이러스도 계속 확장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날씨 추워지고 연말께 됐을 때는 마음 놓을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것들 두루 고려할 때 우리나라 시장 요거 보여주는 차트의 반대로 상승 먼저 터지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오는, 물론 이렇게 급격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럴 때 고려해 보면 상승과 하락에 모두 베팅할 수 있는 상품을 지금부터 미리미리 세팅해 두어야 올 남은 한 해의 주식 투자, 내년께 초반까지의 주식 투자 무난히 넘기면서 잘 대응하고 수익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버의 선물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회원님들의 그 투자 자금 규모가 그 일반 선물에 대해서 움직이는 그 리스크 변동폭을 감수하기에는 투자금 자체는 약간 작으신 편들이 대다수라, 그리고 파생 상품이란 상품 자체에 대해서 낯서신 분들이 대다수라 대체로는 미니 선물은 일반 선물의 5분의 1 사이즈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도 당연히 5분의 1 수준으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느냐, 주식이랑 비슷한 관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리스크 관리 개념에서는 얼마에 샀다 팔았다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수월한 편입니다. 따라서 미니 선물과 옵션 중심으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걸 전제하고요. 앞서서 설명드렸던 거시적인 경제 전망이랑 시장 전망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에 이 전망대로 시장이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확인도 안 하면서 매매하는 것은 원칙도 되게 없고 약간은 점쟁이 게임 하는 기분이겠죠. 실질적으로 이 전망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지 주간 단위, 일간 단위 계속 기준점, 중심값 체크해 가면서 추세 확인하는 원칙 있는 트레이딩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 추세, 무엇보다 우리는 시장이 정해주는 가격과 시장이 만들어가는 추세가 정답이고 그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야 됩니다. 투자자가 내가 매수했으니까 이제 시장 올라가야 해 라고 한다고 해서 시장 올라가는 거 아니고, 반대로 내가 이제 팔았으니까 시장 내려가야 돼 라고 한다고 시장 내려가는 거 아니죠.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건 매수와 매도고,
매수와 매도 이후에 시장이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는 시장이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장 추세를 따르는 투자를 해야 하고 우리의 트레이딩 기본 베이스는 추세 추종을 기본 베이스로 합니다. 다만 중장기 투자 추세, 단기 추세 이런 것들은 순간순간 역방향이 걸릴 수가 있고 이제 리액션이라고도 표현하고 카운터 트렌드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반발작용의 추세들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에 대한 부분들은 선물 베이스의 옵션을 서브로 섞거나 아니면 우리의 추세 판단 자체가 틀렸었더라 라는 거에 대한 부분도 선물과 옵션의 메인과 서브를 교차시키면서 손익을 희석화시켜서 큰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투자 전략 진행합니다. 간단한 예시가 이러한 예시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시장의 큰 방향성은 상승입니다. 해당의 봉들은 60분봉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시장의 큰 흐름은 상승 흐름을 만들었으나 이게 하루인데요. 2, 3일간의 추세들은 하락 추세도 나오고 상승 추세도 나오고 하락, 상승 흔들립니다. 그러면 이 상승의 추세가 메인 추세가 되고요. 중장기 추세. 그리고 이런 식으로 메인 추세에 역행하는 추세들이 리액션 또는 카운터 트렌드라고 합니다. 조정 흐름이라고도 부르죠. 따라서 우리는 메인 추세를 제대로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수 포지션을 들어가서 여기서 매도 다시 여기서 매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건 신의 한 이상 불가능한 거고 우리는 위험 관리라면서 시장의 큰 추세를 따르는 트레이더이자 투자자이기 때문에 뭐 내가 바닥과 천장을 맞추는 홀짝 게임 할 수 있어 난 미아리 최고의 점쟁이야 이런 놀이 할 거 아니고요. 또 내가 본 게 무조건 오라 손실 나더라도 다 참고 견뎌 라고 위험 관리 안 하면서 억지 부리는 사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되 그 추세에 역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순간순간의 안전장치들과 위험관리들을 걸어가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트레이딩 전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회원님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투자 전략을 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함께하는 우리 사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